네, 반갑습니다.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입니다. 오늘 주제, 학점은행제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건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 누군가에게는 오늘 주제가 좀 자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잠시 내려두고 옛날에 업로드한 전공 선택 관련된 영상과도 무관하게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학점은행제에는 수많은 전공이 있지만 막상 진행할 수 있는 전공도 몇 개 없고 그걸 학생들이 알게 되면 실망도 많이 하니까요. 전공 선택을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는가? 어떻게 보면 저의 불만을 조금 하소연하는 시간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학점은행제 안에서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먼저 알아야 하겠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건데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와는 조금 다르게 내가 원하는 전공을 등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학교는 원서를 접수할 때 어느 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희망 학과를 적잖아요. 그런데 학점은행제는 아시다시피 원서 접수도 안 하고 면접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등록이라는 걸 할 때 내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등록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학습자 등록 절차는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표준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전공 아무거나 클릭하고 등록해도 학습자 등록은 완료가 되고요. 더불어서 전공 등록하고 나서 나중에 클릭 몇 번만 하시면은 전공을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학교처럼 입학 전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학점은행제 전공 선택에 대한 부분은 대학교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학점은행제를 하는 것 자체가 대학교보다 쉽게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전공 선택 간단하게 등록되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뒤에 전공을 선택하고 학점을 모으는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전공 안에서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과목들 수업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학점은행제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수업들, 이걸 개설해둔 교육원을 학생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대학교 내에서 개설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전공 필수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학점은행제에서 내가 들어야 할 수업을 개설한 교육원이 없다.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서 학생이 학점은행제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이 경제학 전공을 하려고 합니다. 경제학 좋죠. 그러면 이제 과목을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과목이 없네? 이러면 어떡해요?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해서 학점 대체해야죠.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전공이 엄청나게 많고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학생은 분명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학점 모아서 학위를 받고자 학점은행제를 시작했는데 내가 선택한 전공의 전공 과목 개설 교육원을 알아보니까 전부 다 오프라인이야. 그렇다 보니까 학점은행제 전공 선택하는 게 참... 전공을 등록하는 것까지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데 일단 내가 학점은행제를 하려면 수업을 듣고 난 뒤에 학점을 받고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학점을 다 모아서 학위를 받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전공 안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는 수업을 찾아야 하는데 수업이 아예 개설이 안 되어 있다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개설해둔 교육원이 전부 오프라인 교육원이라던가 이러면은 수업 찾는 것부터 막히게 됩니다. 그래요. 정말 좋게 봐서 전공 필수 과목 개설 못할 수도 있죠. 교육원마다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공 과목 대다수가 오프라인 수업인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 특성상 오프라인 나가야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학점은행제 전공 중 90% 이상이 방금 말했던 전공 필수 과목 개설 문제나 전공 수업 대다수가 오프라인이라던가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하는 학생 중 대다수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증, 복학사 병행을 하고 학점을 보충하게 될 건데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기준으로 전공이 119개나 있지만 여기서 온라인 수업만 듣고도 학위가 나오는 전공은 1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억지로 우겨 넣어서 15개 정도 있는 거지 학점은행제의 장점인 비용 절감, 기간 단축, 난이도 낮음 이런 장점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한다 하면은 선택지가 5개도 안 돼요.
그 5개의 전공이 보통 경영학, 아동학, 심리학, 사회복지, 청소년학 이런 것들인데 해당 전공 학위를 받는 게 학생 본인의 목표라면 이제 큰 상관은 없겠죠. 그렇지만 아예 다른 전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필 수업이 없다던가 오프라인이라던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엄청 난감하겠죠. 나는 오프라인을 듣고 싶지 않은데 내가 선택한 전공은 오프라인 수업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거나 내가 선택한 전공 안에서는 전공 필수 과목이 개설한 교육원이 아예 없다던가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수강료가 대학교 다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거나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학점은행제 진행할 때 전공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전공 선택을 하는 게 짜증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학생이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을 갖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대학교에서 얻은 학점을 가져와서 커리큘럼을 만든다던가 혹은 전공 상관없이 학위만 받으면 된다던가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하기에 최적화된 상황이 아닌 이상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찾기가 어려워서 전공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할 때 대다수가 경영학, 아동학, 심리학, 복지계열 이 전공들을 선택하는 게 물론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선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학점은행제라는 교육 제도의 장점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단점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잡은 것 학점은행제를 할 때 전공 선택하는 건 왜 까다로울까? 이건 학점은행제의 명백한 단점이라고 봐야겠죠. 저와 상담을 하고 나서 전공 선택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학점은행제 진행을 포기한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깝죠. 학사학위 기준으로 전공이 119개나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10개도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전공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돌고 돌아서 선택하기 쉬운 전공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학점은행제 대신 다른 것을 알아보게 될 건데 이는 학점은행제라는 교육 제도의 단점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전공 선택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학생들이 손해보는 일 없이 안전하게 학점은행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추가로 전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메일 문의 또는 오픈카톡 이용하셔서 문의해 주시거나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